네,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저는 원불교 교인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데이터를 통해서 생활 변화를 관측하는 데이터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활 변화를 관측함에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이슈여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를 분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코로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간은 제약하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빙이 아니라 도잉으로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난 어디에 있어, 난 누구야 라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면 도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꾸준히 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비단 우리 여기 원불교 교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고 미국이고 사람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많이 쓰냐면 루틴이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닝 루틴은 이거야. 지금 모닝선, 선모닝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닝 루틴은 이거야. 나의 저녁 루틴은, 나의 주말 루틴은 이렇게 자신의 루틴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틴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의무의 시간에 대한 루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출근 루틴은 이거야, 나의 숙제 루틴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닝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내 규칙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겠어 이제 라고 하는 선언이자 그것을 스스로 챙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제가 아마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저를 오늘 심사위원을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렇게 이제 오래된 종교 속에서 지금 이제 정말 우리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해결책이 이미 종교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불교 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방법론, 여러분이 수행하신 이런 방법론들을 비종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제가 특히나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108번의 그런 절이라든가 아니면 좌선역 의자도 좀 탐이 났고요. 네. 저는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역시 이제 거꾸로 배워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이제 시간의 주인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종교적인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가는 방법론으로 조금 더 외부인에게 열려있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심사평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호교당 우리 오세훈님은 남편하고 이렇게 공부한 얘기를 신혼부부신데 해주셔가지고 참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도반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했더니 수행에 전부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도반도 다른 도반이 아니고 부부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남편 잘 만나셨네요. 앞으로 계속 공부 잘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신림교당 김상현님은 자기의 저도 이제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한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참 여기서 이제 은생의 해생은 이렇게 하셨는데 아픈 것을 이제 불만으로 하기보다는 아픈 것을 장애를 공부의 큰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밑을 다져가시니까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공부인이 원불교에서 탄생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전주의 곽당님은 정신건강 분야 공부를 하신다는데 본인이 이제 불안 증세를 이렇게 호소하시고 하셔서 요즘에는 이제 불안 증세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게 정말 공부하는 게 원불교 밖에 분들에게도 교화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그런 이제 고통이 없으면 해탈도 없고 상처가 없으면 치유도 없고 전부 다 이런 또 불안이 없으면 우리 곽당님처럼 불안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구체적인 고통스러운 불안 증세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신 것을 보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쉬다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 더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공부 체험 얘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이제 설법자로서는 훨씬 더 편안해진 것 같고 뒤에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 수원교당의 유상현님은 굉장히 정말 유연하게 잘해 주셨는데 역시 자기가 제대로 공부 안 했다고 그러지만 7살 때부터 교당에 나온 내공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 싫어하는 사람을 잡고 이제 공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좋았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우리 안암교당의 우리 참명선님은 정말 자기가 이제 게임이나 영화, 맛집, 연애, 여행 이런 분들이 그 간사가 됐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전혀 일을 안 해본 분들은 제가 보기엔 교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봐야 요즘에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좋아하는 것만 딱 열거하셨는데 이걸 해보고 이걸 이제 좌선을 한다니까 정말 저런 분들 이제 간사를 한다니까 앞으로 온불교 교화에도 큰 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정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온불교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참 이제 반갑고 참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딱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 것은 이제 온불교는 그 제가 보기에는 교우님들부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른 종교인과 비교해서 모범적이다, 모범생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내 주변에도 누가 온불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믿고 보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를 온불교인 삼고 싶고 딸이 있으면 사위를 온불교인 삼고 싶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삼고 조금 더 약간 이제 좀 신세대답게 좀 청년들이니까 조금 더 발랄하게 좀 더 발랄하고 조금 이렇게 좀 톡톡 튀게 이렇게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담 경우는 10년이 넘는 이야기라서요. 옛날 고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조영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범생이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참 양심에 찔린 바가 많거든요. 오늘 그 청년 5분들이 공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심사를 요청을 받을 때 심사 기준을 윤대기 교우님께 꼭 들었거든요. 이 심사 기준에 맞춰야 되는가를 굉장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신 두 분이 비교도이신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가 와서 우리 강연이 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고민도 스럽긴 하지만 강연자 5분을 들으면서 제가 상시훈련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이 5분 모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교법을 생활화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본인의 기질 변화도 가져온 상태이시고 우리 교법을 늘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요소가 저희들 못지않다, 출가자 못지않게 공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반성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5분의 말씀에 이제 상식용 주의사항 5조 중 한 단락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라서 크게 실천 상황에 있어서는 실천했던 내용들을 실생활에 놔둬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배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교법을 세밀하게 보는 법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상식용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주제를 줬었을 때는 주제에 교법을 조금 대비할 때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 실행하는 부분들도 가볍게 넘어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1단계를 갔다고 하면 앞으로 3단계, 5단계를 간다 생각하시고 세밀한 작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입장에서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옆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오래 오물교에서 계셨던 분들이 아닌 청년들은 청년들의 패기가 있어야 되고 활불상이 나투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읽어가면서 교리를 접목시키는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생의 길을 어떻게 원국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향성까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부를 진작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얼마나 생활 속에서 놔두어 쓸 수 있는지를 접목시키는 공부를 좀 더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분은 이제 생활 속에 대조를 하고 문학감정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공부의 정도에 머무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좀 더 문학감정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서 하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방역의 그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기어이 해내는 우리 청소년국 식구들 감사하고, 또 전국 교구에서 예선을 거쳐서 또 오늘 5분 특별히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덕택에 잘 들었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기쁜 시간이었고, 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 너무 소중한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들으니까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시간이라는 건 참 나를 바랍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연이란 뭘까? 강연이란 원불교에서는 강연과 회화를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회화, 즉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율성입니다. 주제도 자유고 어떤 형식과 어떤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연은 구속을 주는 겁니다. 구속을 주어서 격을 갖추어서 어떤 강연의 주제도 주어지는 거고, 본인이 거기에 맞게 시간도 지정해주고 어떤 옷도 의상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격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면 단련할 수 있는 것을 회화로서 단련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구속을 줘가지고 꺼내기 어려운 것을 구속을 통해서 그 안에 것을 단련하게 해주는 대종사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의 그 해두라고 그러는데 지혜의 어떤 출발지랄까요? 지혜의 끝자리, 해두를 단련하는 것이 강연과 회화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 카메라가 있고 뭐 그냥 원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많은 구속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구속 속에서 우리가 편안함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의 세계가 아니라 구속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의 세계도 얻으면서 동시에 같이 나눔으로써 같이 지적 성장을 이루고 같이 서로 지혜를 연마하는 이런 기회를 대종사님이 이 강연과 회화를 줘서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분씩 제가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맨 먼저 하신 분이 누구더라? 인우교당, 전북교구 인우교당 청년 오세훈님이셨는데 1일 1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시능용주상 5조 정신수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았던 것이 우리가 되게 이 수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선방에 가서 또는 산속에 가서
어떤 교당에 가서 수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그 시간과 공간이 어디냐면 교당이나 선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직장과 가정이죠. 이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공부하고 어떻게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더구나 누구하고? 가까운 내 인연하고죠. 직장 동료 또는 가족입니다. 이 분이 부부가 같이 아침 시간에 선을 한다. 정말 이 자체로 참 행복한 부부다. 행복한 부부다. 그걸 동의해준 남편도 고맙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도 고맙고 이것이 저는 원불교의 어떤 새 시대의 부처님 가정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낀 그런 어떤 소득들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양이 수양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문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아까 어떤 함께하는 걸로 이어지고 어떤 생활과 연결되고 하는 소득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시훈련이라는 게 알고 보면 6개, 2개 내주셨지만 알고 보면 이게 넘나들어서 하나로 만나지는 거거든요. 이 강연 하나가 11과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강연을 하려니까 연마해야죠. 의두절. 그죠? 말하니까 물어보니까 해와잖아요. 쓰니까 뭐죠? 일기죠. 이게 강연 하나가 11과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듯이 상시훈련도 한 조목을 잡고 하다 보면 마치 투망 끝을 잡으면 다 따라오듯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분이 신림교당의 우리 김상현 교우님이셨잖아요. 예, 제가 요 상현 교우님 이야기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평상시에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건강을 병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 이 몸이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 사실은 원불교 수행을 어떻게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하면 사실은 마음 공부지만 출발은 몸 공부인 것입니다. 이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운전을 해보면 내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차 맨 모서리 끝이 이 정도 간격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닿겠다 안 닿겠다. 그건 절대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픔을 통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이게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 공부가 마음 공부로 이어진 부분들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행아웃 교화단을 통해서 함께 해나간다. 이게 참 너무 좋았고 이것이 그대로 유문형으로 그대로 기도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고 젊은 시절에 이런 대종사님의 유문형이나 또는 대종사님의 상시훈련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이 있어져야 하거든요. 소소한 체험 하나가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신심이 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일생이 밝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 3사람에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실패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90%가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만 부분에서 체험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연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걸 또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소소한 실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신 분이 전북교구 곽다영 님이시죠? 그죠? 서전주에 이분 정신건강 분야에 계신다는데 불안 증세 때문에 이 불안을 가지고 공부하셨거든요. 사실은 번뇌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홍시가 요새 잘 나오는데 홍시가 처음부터 홍시 아닙니다. 뭐죠? 떫은 감이었습니다. 떫은 감이 단 홍시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오는 거고 땀과 인내 속에서 성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증세를 통해서 공부를 해냈다. 이게 저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사실은
불안의 핵심을 여기서 나는 여기 아까 앞에 불안을 설명할 때 제가 메모를 뭐라고 해놨냐면 불안? 왜 불안하지? 욕심인데. 즉 망념이 많은 것은 욕심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망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욕심이라는 단어를 딱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망념을 없애야지가 게 아니라 망념의 원인은 뭐냐? 욕심이 많을수록 망념이 많다는 것. 욕심을 비우면 망념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그럼 그 욕심을 대체하는 건 뭐냐? 바로 서원과 신이라는 거예요. 서원과 신으로서 그 욕심을 대체하면 망념은 자동으로 잠자게 돼 있어요. 정신수양 자선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정신수양의 70%는 뭐냐? 욕심만 놓으면 번뇌는 알아서 사라져서 정신수양이 되는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선도 필요하지만 내가 욕심을 놓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더구나 그것이 108배로 연결해 주셨어요. 저희가 108배가 108배로 끝나지 않고 108배는 요즘을 0.5평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8배가 우리 수양이면서 몸공부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자선할 때 가장 자선하기에 빨리 자선의 그런 기운이 합해지고 단전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108배입니다. 그래서 108배만 하지 않고 108배 뒤에 반드시 선을 여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108배에서 끝나지 않고 선으로 이어져서 그 기운을 그대로 108배는 타통이 돼요. 툭툭툭 타통이 되면서 호흡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선으로 연결했다. 너무 좋다. 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원이죠? 유상현 교우 네 번째. 수원의 유상현 교우님 상시훈련에 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화할 때도 저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어느 순간 뜬구름이거든요. 경계가 오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계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는 신심과 서원이지만 그 신심과 서원이 나게 하는 건 뭐냐? 스승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법입니다. 원불교 사실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건물 큰데요. 얼마나 사람 많은데요. 연애하려면 고리 가시면 돼요. 정말 청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죠? 교법입니다. 정경과 대종경이고 정상사법어 대상사법어입니다. 이거만큼은 어떤 종교에도 제가 자신 있게 우리가 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문을 사경하는 것은 스승을 아까 만났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법문을 사경한다는 마음을 챙겨야죠. 그죠? 챙겨야 법문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경할 수 있죠. 하다 보면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다 보면 그 안에 나를 만나게 돼요. 스승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청년 때 결혼하거나 또는 이사 가거나 또는 직장을 바꿔도 이 청년에서 기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아까 서원이 세워졌거나 신심이 있고 확실한 스승이 있으면 좋지만 또한 못지않은 것이 바로 법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법문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내용에 보면 그 법문이 중간중간 경계에서 법문이 생각나요. 법문을 읽다 보면 처음엔 좋다 그래요. 나중에는 어떤 경계가 어느 순간 법문이 탁 연결되면서 내 것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원고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냥 내 생활의 이야기에서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법문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내 삶에 도움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죠. 이 사람은 내가 강연하기가 좀 강평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이 고려대 다닐 때부터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생을 살고 갈 때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착한 일 해야지 또는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하고 누가 권선했어 또는 누가 끌어줬어 누가 안내줬어 누가 함께 했어 어떤 게 비중이 클 것 같아요? 희사로 말합시다. 희사로 여러분이 돈 내고 싶을 때 낸 희사금하고 주변에서 같이 하자 또는 소개하고 안내하고 해서 권선해서 한 것하고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권선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자력적으로 나 혼자 열심히 모든 결정을 하고 돈을 내든 공부를 하든 아까 이렇게 좌선을 하든 간에 내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아까 시대성에 맞게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 나 혼자 그냥 좌선해도 좋겠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줌을 연결해서 함께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문 체크할 때 보면 연말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않는다 체크가 있지만 맨 마지막 최고 점수는 뭐죠?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도 말린다. 더 나아가서 뭐죠? 호생이라고 하고 내가 방생을 한다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 생각으로는 나 하나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손을 내밀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갖는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현대 시대에 맞게 선도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원불교 법은 생활의 법이고 우리의 실지에서 연결해서 쓰는 사람 갖다 쓰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대종사님의 참 제자고 그 사람이 정말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수상 시상은 원불교 청년의 박인수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수상입니다. 서울교구 신림교당의 김상년 교우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위 교우는 원불교 청년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전국 청년교리 실천 강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여 공부 분위기 진작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0일 원불교 청년회 총재 김재원.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금과 표창장 그리고 꽃이 제공되고요. 네, 두 분 내려가지 마시고 포토타임. 네, 또 우리 원불교의 자랑스러운 언론이죠. 한우라 신문과 원불교 신문이 취재가 왔습니다. 네, 기자분들 포토타임 해주시고요. 네, 원불교 신문과 한우라 신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이제 내려가 주시고요. 네, 우수상 김상현 교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행학교화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김상현 교우님께 많은 또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원불교의 승타원 탁상은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치열한 강연 대회여서요 소수점에서 최우수상과 대상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표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공이 정치학인데요. 여러분 투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고요. 화장실 가느라고 투표 못하신 분들 한두 분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최우수상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집에서 책상 두드려 주세요. 최우수상 서울교구 안암교당의 차명석 교우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위 교우는 원불교 청년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전국 청년교리 실천 강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공부 분위기 진작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원불교 청년회 총재 김재원.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12년 전에 처음 뵀었는데요. 정말 한결 맞습니다. 이제 출가 교도로서 또 교단에서 큰 역할 하실 텐데요. 시상과 함께 또
훌륭한 우리 교무님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끝났나요? 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대상입니다. 네, 저는 원불교 활동을 하다가 대상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5분 중에 2분 받았으니까 네, 3분, 3분의 1의 확률 엄청 높죠. 네, 3분 중에 1분이 대상을 받으시게 되고요. 소수점에서 갈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시상은 원불교 청년회 총재이신 김재원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전북교구. 전북교구 2분이 오셨어요. 네, 역시 전북, 네, 성지가 많은 전북입니다. 전북교구 서전주 교당의 곽다영 교우님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위 교우는 원불교 청년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전국 청년교리 실천 강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공부 분위기 진작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원불교 청년회 총재 김재원.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교무님 포토타임 네, 전북교구 사곡에서 오셨고요. 네, 여러분 포토타임 마음껏 하시는데 왜 평생 남는 사진이에요. 네, 2분. 자, 앞에 네, 뭐가 많네요. 꽃이 2개고요. 표창장과 100만원. 네, 계좌로 들어오겠죠. 네, 포토타임 네, 기자분들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